작년 미국 대선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에 하나는 바로 친환경이었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소위 친환경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대부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즉 그동안 말로만 외쳐왔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제는 실제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소 섹터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머지않아 큰 에너지 자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소 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이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독립적인 큰 메리트가 있지만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의 수소 에너지가 강조되는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이 미래의 전력 사용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소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당장 조만간 맞닥뜨리게 될 자율주행 시대 같은 경우에 한 차당 4TB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한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공장 같은 시스템 역시 제대로 가동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는 추후 늘어나는 이 전력 소비량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안으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수소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친환경 에너지들처럼 수소도 이면에서 경제적 혜자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수소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조만간 본격적으로 산업이 개화할 때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 시 우선 수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한 수소를 저장하고 저장한 수소를 운송하고 운송한 수소를 충전한 다음 마지막으로 수소를 다양한 부면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생산의 경우 현재 수소 에너지는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그레이, 브라운, 블루 수소로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한 수소를 말하고 다음으로 그레이 수소라는 건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만든 수소 그리고 브라운 수소는 석탄을 태워서 수소를 생산하고 마지막으로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 브라운과 그레이를 하나로 통칭하긴 하는데 브라운의 색깔이 어둡다라는 걸 떠올려 보면 브라운, 그레이, 블루, 그린 색깔 순으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 수소의 약 90% 이상이 천연가스, LPG, 석탄 등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인 브라운과 그레이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최근 친환경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렇다고 그린 수소를 활용하자니 현재는 이 기술력의 한계와 노력 대비 효율성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그 중간 단계인 블루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현재 한국의 수소 생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그린 수소는 고사하고 그레이 수소 생산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산 기술도 생산이지만 이 그레이 수소의 핵심은 천연가스 가격인데 현재 국내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생각해보더라도 한국은 절대로 가격적인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린 수소로 곧바로 넘어가기에도 국내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 선점 역시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고 주변 환경 역시도 녹록치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밸류체인인 저장 부분을 살펴보면
현재 이 저장 부문과 바로 다음에 이제 살펴볼 운송 부문은 수소 밸류체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현재 수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 저장과 운송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술력의 한계와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생산 방식을 그레이에서 그린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수소를 생산하는 가격은 크게 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운송과 저장 비용을 낮추는 게 더 실제적이겠죠. 현재 저장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기체 수소를 고압 저장 용기에 넣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고 소량 이용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용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저장 용기 역시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대량 수요를 대응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액화 시에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특히 액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각광받는 방법이 액상수소, 즉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암모니아의 경우를 분해하면 수소와 질소로 나뉘기 때문에 질소를 활용해서 암모니아로 전환하고 다시 분해해서 수소만 남기는 그런 방식인 셈이죠. 현재는 현대차가 호주와 함께 암모니아 수소 개발을 위해 실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 역시 암모니아로부터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하고 전력을 발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쪽 부면에 거는 기대감이 있는데 조만간 이 개발 속도에 따라 대세 저장 방식으로 각광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단계인 운송이 있습니다. 운송 단계에서 알려진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송하거나 튜브 트레일러 또는 수소 탱크를 통해서 운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 파이프라인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배관망을 연결해서 운송하는 방식을 가리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울산 태화강 부근 온산국가산업단지에는 약 120km에 달하는 수소 배관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 방식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고 지하에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만큼 이 설치 시간 역시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튜브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트럭에 긴 튜브 박스를 탑재해서 차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허나 이 역시 실어 나르는 수소의 양이 얼마 안 되고 이 상식적으로 차 위에 얹어서 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 높은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운송 비용 역시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효율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국내 NK라는 상장사가 국내 유일 수소 튜브 트레일러 제조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일진그룹 계열사로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수소 연료 탱크를 양산하면서 이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장이 커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총 5가지의 밸류체인 중에 3가지를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수소라는 에너지원은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궁극의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 기대가치가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갖게 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2가지 밸류체인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대되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